혹시 이번 주말에도 자녀의 바쁘다는 문자 한 통에 차려놓은 반찬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셨나요? 오겠다는 약속을 어길 때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대답은 하지만 도대체 그 바쁜 일이 무엇인지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자식 오면 먹이려고 장도 보고 평소엔 비싸서 사지도 않던 좋은 고기를 끊어다가 정성껏 재워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면 자식은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애가 학원 보충이 있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버리곤 하죠.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국물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에 한숨만 나오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손주 재롱도 보고 싶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도란도란 나누고 싶은 그 소박한 바람이 왜 이렇게 자식들에게는 큰 숙제처럼 느껴지는 건지 내 자식이지만 가끔은 남보다 멀게 느껴져 속상하셨을 겁니다. 분명 어릴 땐 엄마 껌딱지였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명절이나 생신조차 시간을 내서 와야 하는 손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줄지도 않고 어쩌다 와도 자식은 자꾸 시계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효나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사소하고 실질적인 불편함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겐 자식 기다리는 따뜻한 내 집이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우리 집은 들어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당장 도망치고 싶은 곳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키고 싶어하는 생활 방식과 자녀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환경 사이에 그 엄청난 괴리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를 끝까지 보시면 왜 자식이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한숨을 내쉬었는지, 그리고 왜 자꾸만 서둘러 집을 떠나려 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자식의 발걸음은 몰라보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지혜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숨막히는 짐의 감옥. 1년 만에 친정을 찾은 민지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비닐봉지에 담긴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벽면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릴 적 신던 운동화도 보였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이 분명했죠. 거실로 향하는 통로는 양옆으로 쌓인 짐들 사이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틈뿐이었습니다. 거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은 물건 보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 쓴 화장품 용기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건강식품 상자들, 동네 마트에서 받아온 사은품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누렇게 바랜 신문지 뭉치들이 끼워져 있었고 신문 위에는 먼지가 손가락 2개만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인용 소파였지만 실제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은 한 사람 목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자리에는 접지 않은 이불, 안 입는 외투들, 손잡이가 부러진 쇼핑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또 다른 비닐봉지가, 그 안에는 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베란다는 완전히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빈 페트병들이 배영 마대자루에 담겨 3개나 쌓여 있었고 종이박스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페트병들은 왜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어요? 그거 재활용하려고. 모아두면 돈이 되거든. 실제로 팔러 간 적은 없다는 것을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저 자루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UCLA 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물건이 가득 찬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불쾌한 수준이 아닙니다. 신체가 위협을 감지하고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민지가 친정집에 들어서며 느낀 답답함은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3시간도 채 머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문을 여니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민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집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고. 부모님들은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끌어안고 삽니다. 하지만 과거의 물건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오늘 찾아온 자식은 발 디딜 틈조차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거실 소파에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식탁 위에 밥그릇 놓을 공간이 충분합니까?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불효라서, 바빠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자식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짐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비워져야 자식의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과감히 비우십시오. 그 빈자리에 자식의 웃음소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 지난 사랑. 맨정고 속에 시한폭탄. 명절을 앞두고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고기를 끊어오고 자식들 먹일 생각에 냉장고를 수십 번도 더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죠. 그러다 냉동실 깊숙한 곳 구석진 자리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머, 이거 우리 준혁이가 어릴 때 참 좋아하던 건데. 봉지를 꺼내보니 겉면에는 하얀 성에가 눈처럼 두껍게 끼어 있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보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도저히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고기였는지 작년에 넣은 돼지고기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냥 다시 냉동실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냉동실에 둔 건 안 상해. 나중에 푹 끓여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드디어 명절 당일 아들 준혁 씨가 아내와 손주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합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물 한 잔 마시려 냉장고 문을 연 순간 그 표정이 얼마나 싸늘하게 굳어졌는지를요. 며느리의 눈에 비친 냉장고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반찬통들은 류비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맨 아래 깔린 통에는 언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나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 있습니다. 뚜껑 틈새로는 푸른 곰팡이가 슬쩍 고개를 내밀고 있고 야채 칸에는 반쯤 물러진 배추가 검은 물을 흘리며 비닐에 쌓여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 쪽 수납 칸은 더 가관입니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케첩과 마요네즈가 층이 분리된 채 줄지어 있고 계란 칸에는 언제적 것인지 모를 달걀들이 굴어다닙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며느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답하죠. 그거? 얼마 안 됐어. 먹어도 돼. 순자 씨의 얼마 안 됐다는 말은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신 식사 시간 내내 음식에 젓가락을 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불결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주방 환경을 마주할 때 무의식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생존을 위해 진화시켜온 본능입니다.
아무리 갓 구운 맛있는 갈비찜이라도 그 옆에 유통기한 지난 소스와 곰팡이 핀 반찬통이 보이면 뇌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적게 먹은 것은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본능이 몸을 지키려고 숟가락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준혁 씨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내오신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걱정합니다. 이 고기, 혹시 아까 본 그 검은 봉지 속 고기 아닐까? 아이들이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하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준혁 씨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은 눈물겹게 고맙지만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처럼 매 순간이 고역입니다. 엄마, 냉동실에 있는 거 좀 정리하자. 오래된 건 제발 좀 버려. 준혁 씨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순자 씨의 서운한 목소리입니다. 왜 버려? 아직 먹을 수 있어. 냉동실에 있으면 천년 만년 안 상해. 준혁 씨는 결국 입을 다뭅니다. 이 대화를 벌써 몇 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달라지는 건 없고 서운함만 쌓입니다. 이제 준혁 씨에게 부모님 댁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위생과 싸워야 하는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성이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너무 오래 묵어 상해버리면 자식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짐이 듭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 앞에서 먹는 척해야 하는 고통, 아이들이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 그리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그 깊은 체념. 이것이 자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진짜 주범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때가 아닌 것은 먹지 말며 정갈하지 않은 것은 입에 대지 마라. 20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소름 끼치게 정확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민 손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정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배려하는 정갈함입니다. 내 추억이 담긴 식재를 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식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 언제 넣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검은 봉지들이 냉동실 칸칸마다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자식들의 발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독이시고 이제는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냉장고를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편안하게 머물 자리를 만드는 고귀한 준비입니다. 묵은 것을 비우고 신선한 공기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안심하고 숟가락을 들 수 있고 당신과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비워진 냉장고 칸만큼 자식의 마음이 다시 당신에게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멈춰버린 시계. 숨 막히면 열기와 닫힌 창문. 한겨울, 딸 수진 씨가 남편과 4살 배기의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보고 싶던 손주 얼굴을 볼 생각에 부모님 마음은 한껏 들떠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 씨 가족을 맞이한 건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얼굴을 확 덮치는 후끈하고 눅눅한 열기였습니다. 어머니, 보일러를 도대체 몇 도로 틀어놓으신 거예요? 수진 씨가 놀라서 묻자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답합니다. 28도. 예, 나이 드니까 뼈가 시려서 이 정도는 돼야 좀 따뜻하더라. 수진 씨는 일단 두꺼운 패딩부터 벗어던집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안에 입은 니트까지 벗고 반팔 차림이 되었지만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힙니다. 옆에서 4살짜리 아이는 벌써 볼이 발갛게 익어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너무 더워. 나 여기 싫어. 나갈래. 수진 씨 남편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이 나지만 장모님 댁에 와서
보일러 좀 꺼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저 말없이 냉수만 들이킵니다. 문제는 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환기를 안 했는지 집안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점심에 구운 생선 냄새, 오래된 옷장에서 배어나온 쿰쿰한 냄새, 그리고 노인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거실 전체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수진 씨는 숨이 막혀 창문을 슬쩍 열려 하지만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안 돼. 찬바람 들어오면 애 감기 걸려. 그냥 있어. 결국 수진 씨는 입을 다뭅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마치 한겨울에 털옷을 입고 찜질방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댁인데 마음은 자꾸만 차 키가 있는 현관 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환경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내 온도와 대화의 질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온도는 섭씨 24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가 28도를 넘어가면 인간의 뇌는 짜증 지수를 높이고 집중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보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추운 걸 어떡하냐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체온 조절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몸에 맞춘 그 뜨끈한 온도가 한창 열이 많은 젊은 자식들과 아이들에게는 5분도 버티기 힘든 고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기세 아깝다. 에어컨 바람 쐬면 뼈마디가 아프다 하시며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지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오면 집안은 이미 눅눅한 습기와 찜통더위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땀띠가 나고 어른들은 불쾌지수가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잘 지냈니? 라는 다정한 안부조차 너무 더워요 라는 짜증 섞인 대답으로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수진 씨는 결국 2시간을 채 못 버텼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가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짐을 챙깁니다. 어머니, 애가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다음에 올게요. 차에 타자마자 수진 씨 부부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서야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아이가 말하죠. 엄마, 이제야 살 것 같아. 수진 씨는 어머니가 밉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집에 다시 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부모님의 집이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인내의 공간이 되어버린 순간 자식의 발길은 점점 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지혜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춥거나 덥더라도 내 몸의 편안함보다 자식이 기쁘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함을 먼저 챙기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평정을 찾는 길입니다. 내 기준을 고집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멀어지고 자식의 기준에 맞춰 문을 여는 순간 대화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자녀가 온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기 30분 전 과감하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보일러 온도를 딱 2도만 낮추거나 여름이라면 에어컨을 미리 틀어 실내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두십시오. 그 사소한 배려가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애야, 이 집은 네가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된 곳이란다. 환기된 공기와 적정한 온도. 이것이 바로 자식이 1시간 더 머물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비결입니다. 네 번째, 취조실이 된 거실. 오랜만에 아들 재민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왔어? 어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지? 재민이 신발을 벗기도 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질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순지는 됐어? 김 과장은 벌써 부장됐다던데? 아직이요? 왜? 너보다 늦게 들어간 애가 먼저 승진했다며. 일을 못하는 거야, 뭐야? 재미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올랐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적금은 들고 있는 거지? 주식은 하지 마라. 그거 다 사기야. 옆집 아들은 주식한다고 했다가 집안 거덜났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혜진이는 요즘 뭐해? 살림은 잘하고 있는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아내 혜진 이야기가 나오자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모네 손녀는 벌써 둘째래.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낳아야 내가 손주 얼굴이라도 보지. 어머니, 저희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야? 젊을 때 낳아야지. 나중에 낳으면 애 키우기 힘들어. 재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진이 빠졌습니다. 쉬러 온 것인지 보고하러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차는 안 바꿀 거냐? 그 차 기름 많이 먹는다던데.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냐? 요즘 보험 사기 많다. 건강검진은 받았냐? 아버지도 네 나이 때 간이 안 좋았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질문들 사이에서 재미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를 두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바로 정보 갈취형 대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의 기분은 상관없고 내가 궁금한 것만 쏙쏙 뽑아가는 대화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애정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당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대화가 아니라 빨대로 내 기를 쫙쫙 빨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자식의 뇌에는 아주 무서운 본능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부모님 집에 가면 피곤하다, 진이 빠진다는 공식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곤한 곳은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식이 불효자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작될 그 숨막히는 질문 폭탄의 시간을 견딜 기운이 없어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 얼굴을 자주 못 보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면 그동안 묵혀뒀던 질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 집에 쉬러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시달리고 집안일에 치이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질문 공세를 받으면 어떨까요? 부모 집이 취조실처럼 느껴집니다. 언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라. 옹달샘에서 물이 솟듯 내뱉는 말은 결국 나를 적시게 된다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질문들이 결국 자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아도 참아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미는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벌써 가? 이야기도 못했는데. 재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취조를 당하는 거였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재민 자신도 몰랐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으시죠? 그 깊은 사랑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에게 온전히 닿으려면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눈빛이 더 필요합니다. 자식이 오면 묻고 싶은 수만 가지 질문은 잠시 내려두시고 그저 오늘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로 안아주세요. 부모님의 침묵은 밖에서 사람에 치여온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쉼이 됩니다. 부모님 집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내 지친 마음을 다 안아주는 곳이라 느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말보다 더 큰 선물인 휴식을 주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그 기다림이 결국 자식을 다시 당신의 곁으로 이끌 것입니다. 5번째. 피비 소리만 가득한 방,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리모컨. 주말 오후, 딸 은주 씨가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웅웅거리는 큰 소리만 들릴 뿐 기척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어이구, 은주 왔니? 어서 들어와라.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다시 거실 소파로 향합니다. 거실에선 뉴스가 거의 천둥 소리만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 앉은 어머니는 손에 리모컨을 꼭 쥐고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엄마, 좋았어요. 라고 말을 건네봐도 어머니는 그래, 거기 앉아라.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뉴스 앵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곧바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트로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채널을 돌리기는커녕 어머, 저 가수 옷 좀 봐라. 참 예쁘네. 하시며 박수까지 치십니다. 은주 씨는 그 옆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TV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실과 안방, 두 대의 TV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르며 집안의 모든 공기를 점령해버린 것이죠. 은주 씨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을 걸어봅니다. 엄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라고? 저 가수 노래하느라 안 들린다. 크게 좀 말해봐라. 라는 대답뿐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몇 마디 더 나눠보려 하지만 대화는 자꾸 끊기고 분위기는 서먹해집니다. 결국 은주 씨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어차피 TV 소리 때문에 대화가 안 되니 혼자 딴짓이라도 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TV만 보고 딸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분명 한 공간에 숨쉬고 있지만 마음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이 시간이 은주 씨에겐 너무나 쓸쓸합니다. 미국 가족관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TV가 켜져 있는 환경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평소보다 무려 6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화의 질입니다. TV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면 우리 뇌는 깊은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과 진짜 함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TV 소음이 그 소중한 유대감을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사실 압니다. 평소 혼자 계실 때 TV가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지요. 적막한 집 안에서 TV 소리라도 나야 사람 사는 것 같고 외로움이 좀 덜어지시겠죠? 귀가 조금씩 어두워지니 볼륨을 높여야 마음이 놓이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찾아왔을 때도 리모컨을 놓지 못하면 자식은 무언의 거절을 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보다 TV가 더 중요하구나. 엄마는 내 얘기보다 저 노래가 더 궁금하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저 습관일 뿐이지만 자식에게는 그 TV 소리가 너랑 할 말 없으니 그냥 가라 는 차가운 외침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TV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소리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음일지도 모릅니다. 정작 귀를 기울여야 할 자식의 숨소리, 딸의 고민 섞인 한숨을 그 소음들이 다 집어삼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TV를 끄고 정적이 흐를 때 비로소 서로의 눈동자가 보이고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 관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2시간 만에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그제야 TV를 끄며 말씀하시죠. 벌써 가니? 좀 더 이따 가지. 아쉽게. 은주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2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10마디도 안 된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오늘
가수들 노래만 실컷 듣고 가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리모컨을 내려놓고 TV 전원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수백 편의 TV 프로그램보다 훨씬 값진 선물이 됩니다. 자식은 TV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당신의 얼굴을 보러,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TV에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부터 자식이 오면 리모컨 대신 자식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식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기 전 왜 그렇게 한숨을 크게 내쉬었는지 그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차 싶으신가요? 혹시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자식에겐 짐이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해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멀어진 자식의 발길을 단숨에 우리 집 거실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식이 매주 주말마다 엄마 집 가고 싶다고 먼저 전화를 걸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식의 다친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방법들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 같은 안락함을 주는 집. 엄마, 내 자리가 여기 있네? 지영 씨는 매번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댁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묘한 소외감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용이라며 내주시는 슬리퍼는 다 해져서 뒤축이 너덜너덜했고 덮으라고 주시는 이불에선 쿰쿰하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수하고 쓸 수건을 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한참을 장롱 속에서 뒤적이다가 보풀 다 일어나서 거친 낡은 수건을 툭 내오셨죠. 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매번 다른 컵, 먼지 쌓인 컵. 지영 씨는 시댁에 올 때마다 나는 이 집에서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이방인이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방문 10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마법처럼 달라지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명절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는데 현관 바닥에 아주 뽀송뽀송하고 화사한 분홍색 새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평소 제일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슬리퍼 새로 사셨어요? 묻는 지영 씨에게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올 때마다 신을 거 마땅치 않아서 미안했어. 이제 이건 네 거야.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신긴다. 방에 들어가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눅눅하던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나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무엇보다 옷장 한 칸이 텅 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집 놓는 곳이라는 작은 메모와 함께 깨끗하게 세탁된 수건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새 칫솔과 치약, 그리고 지영 씨 이름이 붙은 전용 컵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날 밤 지영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 와서 처음으로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했어. 여러분, 심리학에는 환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공간에 나만을 위한 물건이나 나만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그곳에 소속감을 느끼고 안심하게 됩니다. 호텔에 가면 기분이 좋은 이유도 비슷합니다. 나를 위해 정돈된 침대, 나만 쓰는 수건, 나를 기다리는 서비스, 그 대접받는 느낌이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법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 사이에 무슨 그런 유난을 떠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올 때마다 물건을 찾아 헤매게 하거나 낡고 지저분한 것을 대충 내주면 자식은 스스로를 불청객처럼 느끼게 됩니다. 볼일만 보고 얼른 떠나고 싶은 손님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네 칫솔이다.
이 서랍은 네 집 넣어두는 곳이다. 라는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자식에게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단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의 처지에 둘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식의 눈으로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식이 발 뻗고 쉴 물리적인 자리 하나 내주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나요? 거창하게 방 하나를 다 비우라는 게 아닙니다. 방롱 한 구석, 서랍 한 칸이라도 좋습니다. 오직 너만을 위해 비워둔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식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의 노고를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이제 그 헌신에 한 끗 에센스를 더해보세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색깔의 슬리퍼, 아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수건 한 장, 그 사소하고 눈에 보이는 준비들이 자식의 발길을 돌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내 자리가 있는 집,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집, 그곳은 더 이상 불편한 남의 집이 아니라 자식이 먼저 달려가고 싶어하는 진짜 고향이 될 것입니다. 작더라도 자식만을 위한 구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게 전할 것입니다. 사랑한다.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두 번째, 세련된 침묵. 어머니, 묻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35살 현우 씨는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이 책임졌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팀 전체가 공경에 처했고 상사에게는 1시간 넘게 자존심이 깎이는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현우 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초라한 패배를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한심하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처 없이 차를 몰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 집 앞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들의 쾌한 얼굴을 본 어머니는 멈칫하십니다. 35해를 키운 내 자식인데 그 얼굴에 드리운 어둠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보통의 부모라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라며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왔어? 들어와.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래, 일단 좀 앉아 있어라.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에 찬밥 한 그릇 말아낸 소박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대단한 진수성찬도 아니었지만 현우 씨는 그 투박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이 왈칵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 지켜보셨습니다. 훈수도, 질문도, 그 흔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곁을 지켜주실 뿐이었죠. 밥을 다 비우자 어머니는 사과 하나를 깎아오셨습니다. 현우 씨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과일이었습니다. 사과 한 조각을 내미시며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애썼다.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현우 씨의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겪은 수치심, 앞으로의 막막함,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속마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니? 라는 조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쏟아낸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주셔서. 어머니는 그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어보긴 뭘 물어보니?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못난 모습을 보여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부모님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이 안정감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을 만드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바로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침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만 캐묻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질문이 때로는 취조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직 나 자신도 정리되지 않은 아픔을 억지로 말로 꺼내는 건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입을 더 꽉 닫아버리고 부모 집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자식을 깊이 이해하는 부모는 말을 아낍니다. 질문 대신 따뜻한 기다림을 선물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그저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고 등 한번 쓸어주며 기다려주는 것.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잠을 청하며 현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여기 있었구나. 힘들 때면 언제든 이 집에 와야겠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유난히 지쳐 보이고 어깨가 처져 있다면 궁금증을 잠시만 참아주세요. 왜 그러냐는 물음표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고생했다는 쉼표를 건네주세요. 부모님의 세련된 침묵이 자식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우리 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천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파고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나의 즐거운 일상. 자식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 67 정숙 씨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월요일은 복지관에서 손주들에게 보내 이모티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수요일은 동네 친구들과 산에 오릅니다. 주말이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기차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온 사진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금세 답장이 옵니다. 딸은 엄마, 완전 소녀 같아. 너무 좋아 보인다. 며 하트를 날리고 무뚝뚝하던 아들도 어머니, 저희보다 더 활발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정숙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짧게 답장을 남깁니다. 엄마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걱정 말고 각자 인생 재밌게 살아라. 사실 5년 전만 해도 정숙 씨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니 세상 천지에 나만 버려진 것 같았죠. 온종일 TV만 보며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해서 눈물이 나고 안 찾아오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어 우울했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가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어머니의 깊은 한숨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고 집에 가면 어두운 분위기에 숨이 막혔거든요. 딸은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작 가면 마음이 무거워지니 발길이 점점 뜸해질 수밖에 없었죠.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억지로 나간 스마트폰 수업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웃고 떠들다 보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자식 전화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나 오늘 이거 배웠다며 자랑하기 바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가 바빠지자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즐거운 모험담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먼저 묻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제주도 사진 직접 보여주세요. 걱정돼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가는 집이 된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행복도와 자녀의 방문 빈도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활기차게 지낼수록 자녀들은 부양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들고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자식은 부모가 즐거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안심합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엄마는 행복하구나
라는 그 안심이 역설적으로 자식을 부모 곁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삶을 가꾸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나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피어난 그 활기찬 미소야말로 자식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 집에 오지 않는 이유는 거창한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짐, 답답한 공기, 쏟아지는 질문, 그리고 부모님의 우울함 같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큰 벽을 맞는 것뿐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자랑하고 싶은 부모, 가고 싶은 집을 만들어주는 멋진 어른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변화는 냉장고 속 묵은 음식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식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나 때문에 자식이 안 왔던 걸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식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단지 그 깊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자식의 마음과 아주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자녀가 우리 집을 찾지 않는 건 미움이나 불효 때문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물건, 답답한 공기, 쏟아지는 질문 같은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들이 모여 자식의 발길을 잠시 막아선 것뿐입니다. 이제 그 벽을 하나씩만 치워보세요. 냉장고를 비우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질문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부모님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활기차게 웃을 때 자식들은 그 미소를 보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8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나 때문에 자식이 안 왔던 걸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식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단지 그 깊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요즘 자식들의 마음과 아주 조금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자녀가 우리 집을 찾지 않는 건 미움이나 불효 때문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물건, 답답한 공기, 쏟아지는 질문 같은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들이 모여 자식의 발길을 잠시 막아선 것뿐입니다. 이제 그 벽을 하나씩만 치워보세요. 냉장고를 비우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고 질문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부모님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활기차게 웃을 때 자식들은 그 미소를 보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차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즐거운 노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외롭지 않은 노후,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자식 서운함으로 밤잠 설치시면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